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16이 현지 시간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CES에서 국내 대표 기업들은 AI를 일상 전반으로 연결하는 경험의 기술로 확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경험 확산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모든 제품군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했습니다. 개별 가전을 넘어 집안 전체를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가전 최초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해 식품 인식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Open the left fridge door. Left door opening. 냉장고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해 스크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음성으로 요리 레시피까지 안내합니다. What is the movie about that I'm watching?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자 TV 화면에는 시청 중인 영화 정보가 즉시 나타납니다. 콘텐츠 인식과 정보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TV 역시 대화형 AI 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AI 전략과 방향은 크게 보면 개방형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만의 AI 기술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여러 AI 솔루션, AI 플랫폼 기술들을 접목해서 고객분들에게 최상의, 최적의 AI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AI 전략 중에 큰 축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해 로봇 분야에서도 AI 생태계 확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지컬 AI 엔진까지를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를 위한 여러 다양한 투자,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또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AI 홈 로봇 클로이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넘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생활을 보조하는 가정 특화 에이전트입니다. 클로이드는 양팔과 5손가락을 활용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음식을 오븐에 넣는 등 실제 집안일을 수행합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수건을 개는 동작까지 선보였습니다. LG전자의 홈로봇은 스마트 가전과 소통함으로써 가전제품의 상태라든지 로봇이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어떤 심리스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집안 풍경을 바꾸는 AI 기술은 CES 2016을 기점으로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비슬대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 9일 이후 12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투자자가 빌린 주식의 누적 규모로 공매도 수요와 함께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대차거래 잔고가 120조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최근 증시 상승 흐름과 맞물려 투자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신용거래융자가 집중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들어 대차거래 잔고 1위는 삼성전자로 13조 원대, 2위는 SK하이닉스로 1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랠리 기대와 함께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업종으로 쏠린 수급 변화가 지수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신용융자가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반대 매매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가격 하락이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이와 같이 급등하거나 과열된 종목을 대해서 조정을 받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주는 순기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주가가 급락할 때 더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기대가 레버리지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업종별 수급 구조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수소 전문기업 덕양에너젠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새해 1호 공모주입니다. 덕양에너젠은 극동유화와 설립한 합작법인 K&D 에너젠을 통해 S-OIL이 추진 중인 국내 최대 석유화학 증설 사업인 샤인 프로젝트의 수소를 단독 공급합니다. 현재 울산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 관련 실적은 지분법 손익으로 2027년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샤인 프로젝트는 공대는 수소를 공급하는 부분들을 저희 회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올 8월 정도 되면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공급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외형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적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 1,123억 원에서 2024년 1,374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44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덕양에너젠은 인적 분할에서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한 4, 50년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는 여수와 군산에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울산하고 대산까지 저희가 인프라를 확대를 해서 전국적인 수소 공급망을 가진 그런 회사이고요. 다만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도 함께 지적됩니다. 덕양에너젠의 부채 비율은 2025년 3분기 기준 138%로 업종 평균의 약 1.8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유동 비율은 약 50%로 업종 평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는 K&D 에너젠 출자금 집행 등의 영향으로 2024년부터 유동 비율이 100% 아래로 하락한 데 따른 겁니다. 회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한 약 102억 원의 현금 유입과 단기 금융상품 처분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덕양에너젠은 노후 수소 설비 교체 수요를 선점하는 한편 청정수소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는 능동적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액티브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LB 자산운용은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패시브 전략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기업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액티브 전략을 통한 분산 투자가 더 적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기술업종이 글로벌 증시의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과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 역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액티브 투자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분산을 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비중이 소수 종목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액티브 투자를 통한 뭔가 분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투자할 때는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핵심 기준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패자가 될지 않을까.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중단기 채권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AB 자산운용은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연착륙과 리밸런싱 시나리오가 유효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채권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특히 크레딧 채권들 같은 경우는 두 시나리오가 모두 우호적이고 국채 같은 경우에도 연착륙의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설령 리밸런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선별과 분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환자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AI가 의료 현장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원격 진로 솔루션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AI 기반 의료 모니터링 기술을 앞세워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어스의 핵심 제품은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입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와 상태 변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병동 운영의 효율성과 환자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강점입니다. 지난해 싱크의 누적 설치 규모는 12,000병상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올해는 신규 설치 병상 3만 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70만 개 병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 침투율은 아직 5%도 채 되지 않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싱크 제품이 병원 현장에 도입이 되면서 병원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또 병원의 AI 병원으로서의 발전에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스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은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솔루션 모비케어입니다. 모비케어는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 병원 안팎에서 연속적인 의료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어스는 모비케어를 통해 외래와 검진 중심의 반복 검사 수요를 흡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싱크 인프라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입원과 외래, 재택으로 이어지는 통합 웨어러블 AI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두 제품의 성장에 힘입어 시어스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1년 만에 81억 원에서 482억 원으로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87억 원 적자에서 163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지난해 8월 이후 이달 4일까지 주가는 약 398% 상승했습니다. 시어스는 다음 성장 동력으로 미국과 중동 시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성장 국면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화 실적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순차적으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호주, 미국으로 이제 좀 시장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범 서비스를 통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금년 내에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어스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원하는 폰트를 2가지 고른 뒤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20초가량 지나자 각 폰트의 특징을 결합한 새로운 글꼴이 만들어집니다. 프롬프트에 동물원 느낌을 입력하면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담긴 폰트도 즉석에서 구현됩니다. 산돌이 자체 개발한 AI 폰트 플랫폼, 폰트 놀이터입니다. 폰트 한 종을 개발하는 데는 평균 4개월, 길게는 1년가량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면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산돌은 본업인 폰트 사업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투자 운용에도 나섭니다. 투자 운용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대주주이자 사모펀드 운용사인 KCGI의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투자를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거고 KCGI의 전문성을 빌려서 자본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투자 소싱의 전문성, 그다음에 심사 투자 과정의 전문성을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신성장 사업이 이 폰트 사업을 능가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능가하는 걸 목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산돌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매년 흑자를 유지해왔지만 주가는 상장 당시 대비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폰트 사업은 IP 사용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지만 고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시에서 저평가돼 왔다는 분석입니다.
산돌은 이러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 20%, 주주 환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와 경영 전반에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PBR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 정도 나오고 있고 PER도 8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플랫폼 기업이 PER이 8 정도라는 건 너무 8.8 요 정도 나오는 건 너무나 낮은 거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좀 더 노력해서 주주들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주 환원율을 굉장히 높게 잡은 거고요. 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개선과 투자 전략을 앞세운 산돌의 제2막이 사업 성장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